저는 5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참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겨우 30대 초반이지만 살아온 세월에 비해 많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이가 벅벅 갈릴 정도로 나쁜 인간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 단연 최고는 오늘 이야기할 저희 신우가 최고로 개떡 같은 인물이에요. 시댁 식구들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제가 저런 인간과 한 식구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알았다면 제가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결혼하면서 시댁 식구들 성격을 다 파악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하는 거고 나중에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희 남편은 올해로 42이고 남편에게는 4살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전혀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예전부터 남편에게 들었던 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착실한 성격의 남편과는 달리 신우는 어릴 때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다고 해요.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했고 고등학교는 당시 저희 지역에서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옆 지역까지 옮겨 자취방까지 얻어줘야 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개망나니 같은 성격의 신우가 혼자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까지 하게 되니까 아예 손 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일탈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다 일일이 풀어 쓸 수 없지만 남자 문제도 심했고 학교 내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문제 아들만 다닌다는 똥통 고등학교에서 졸업 못하고 퇴학당했다 하더라고요. 이미 20대 초반에 속도 위반으로 사고쳐서 결혼을 한 번 했었고 25살에 첫 번째 이혼 그리고 28살에 두 번째 결혼을 하고 30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이혼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사이에 각각 아들이 하나씩 있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 신우가 전부 아이를 포기하면서 전 남편들이 아이 키우며 살고 있네요. 우리 남편은 정말 문자 그대로 모범생 그 자체고 그 흔한 무단횡단 한 번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착실한 사람인데 어쩜 남매 사이가 저렇게나 극과 극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러는지 집안에서 저희 대신 신우만 감싸고 돕니다. 어찌 보면 저희 남편이 다 쓰러져가는 집안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희망이나 마찬가지인데 시부모님은 항상 불쌍한 우리 딸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어떻게든 신우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 안달이에요. 신우는 두 번의 이혼 끝에 현재는 시부모 집에 얹혀서 살고 최종 학력도 중졸이라 멀쩡한 회사는 취업도 못해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상황을 바꿔볼 생각이라도 있다면 검정고시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제대로 된 기술이라도 하나 배우면 스스로 앞가림은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중졸학력으로 어떤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어요? 저와 남편도 몇 번이나 신우에게 공부 좀 하고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밤에 출근하는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직업이 차마 여자로서 입에 담기도 싫은 일이라 그냥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요. 비록 아빠는 다르지만 애가 둘이나 있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없는 건지 매일 시댁만 가면 술에 쩔어 있는 신우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한심스러워요. 저희 남편은 국립대학 나오고 멀쩡한 직장 다니고 있으니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에게 너희들은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살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고 결혼할 때 돈 한 푼 보태주신 적 없으십니다. 하지만 신우가 결혼할 때는 상대방 남자가 돈이 없으면 같이 살 신혼집을 구해주시기도 하고 두 번째 결혼할 때도 혼수비용 일체를 시부모님이 다 부담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보다 잘 살고 도움 같은 건 별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 심지어 시부모님에게 용돈까지 드리는 저희한테는 아무 신경도 안 쓰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고 다니는 신우에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신우는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본인이 학창시절 잘 나가던 그때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게다가 술만 마시면 완전 망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직업이 밤에 나가서 하는 일이고 술을 마시면서 남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사건 사고가 정말 끊이질 않아요.
한 번은 신우가 사람을 때렸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새벽에 찾아간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날에는 신우가 맞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바람에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업이랍시고 일은 하고 있으니 돈은 벌고 있을 텐데 그 돈은 전부 어디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걸핏하면 같이 살고 있는 노부모에게 용돈을 달라 합니다. 저희 시댁은 제가 5년 전 시집을 왔을 때도 그렇게 윤택한 살림은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저축도 좀 있고 최소한의 노후 준비 정도는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재작년 아버님이 퇴직하시면서 받아온 퇴직금이 문제였어요. 신우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온 건지 아버님에게 퇴직금을 그대로 은행 계좌에 넣어두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며 펄펄 날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와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시부모님께 절대 신우한테 돈 주지 말라고 반대했지만 결국 저희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시아버님께서 그 직장에 20년 넘게 다니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됐었는데 평생을 바쳐 받아낸 퇴직금을 신우가 전부 날려버리기까지는 고작 2달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신우가 돈을 다 날릴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하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몰래 신우에게 돈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자기 집안에 대해 완전 포기한 상태고 신우는 그 이후로도 전혀 반성 안 하고 아직까지 시부모님에게 돈 달라며 손을 내밉니다. 아버님은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까지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고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시고 어머님도 여전히 마트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계세요. 본인 때문에 늙은 자기 부모가 아직도 생활비 벌기 위해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신우는 전혀 죄책감 같은 것도 없이 옷 산다 화장품 산다며 돈을 달라 합니다. 신우가 달라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달라는 대로 주고 있고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서 야, 너는 너가 버는 돈 다 어쩌고 아직도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 너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야. 정신 좀 차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신우는 저희 남편 말을 듣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아버님이 나서서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고 남편을 말리시더라고요.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도 본인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본인 빨래까지 전부 어머님에게 던져놓으면서도 나이 38살에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신우입니다. 진짜 왜 저렇게 살고 있나 싶고 아마 영원히 철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남편도 신우에 대해서는 완전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도 이제는 말아먹을 돈도 없고 올해는 더 큰 사고 안 치고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몇 달 전에 시댁으로 사채업자가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빚지는 걸 싫어해서 신용카드도 잘 안 쓰시는 분인데 사채업자가 웬 말인가 싶지만 역시나 범인은 신우였어요. 신우는 멀쩡한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고 본인 통장에 100만 원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사람도 아닌데 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 건지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상황이더라고요. 시부모님 몰래 2분 신용카드도 가져가서 단기 카드 대출도 받았었고 한순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우에게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아무리 물어봐도 신우는 요지부동 입도 뻥끗하지 않았죠. 또 코인이나 주식에 손을 댄 건지 아니면 아예 엉뚱한 곳에 돈을 다 날려버린 건지 신우가 만든 빚을 합쳐보니 5천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시부모님 전 재산도 신우가 다 털어먹은 지 오래라 당장 수중에 빚 갚아줄 돈이 있을 리도 만무했고 저희 부부도 몇백만 원 정도면 모를까 그렇게 큰 돈은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남편이 그날 한잔하고 싶다면서 저랑 둘이 술을 마시고 동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롭다고 토로를 할 정도였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 없이 둘이 사는데도 아끼고 살아서 1년에 3천만 원 저축하기 힘든데 남들 1년 연봉도 넘는 큰 돈을 대체 어디에 날리고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며칠 후에 아버님께서 알아서 잘 해결했으니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 사시고 있는 집이 비록 낡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진작에 대출까지 다 갚고 빚 없이 사시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우빚을 갚기 위해 집담보로 대출을 5천만 원을 받으셨고
앞으로는 매달 그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시부모님께서 갚아야 합니다. 남편도 그 이야기 전해 듣고 화가 잔뜩 난 채로 시아버지에게 대체 그 돈을 왜 갚아줬냐고. 그냥 걔는 답도 없으니 이 기회에 인연 끊고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야 한다고 따졌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딸을 믿는다면서 괜히 식구들끼리 분란 생길 만한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크게 실망을 했고 앞으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거기까지는 시부모님에게 실망스럽긴 했어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 적은 없었으니 뭐라고 크게 목소리를 낼 상황은 아니었죠. 그냥 우리는 앞으로 우리 부부 앞날이나 걱정하며 열심히 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과 사이가 매우 좋았고 친정부모님도 싹싹한 성격의 사위를 썩 마음에 들어하시고 아들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남편은 종종 회사에서 술 한잔하고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자긴 나중에 장인장모 모시고 살 거라는 술주정까지 저한테 하기 시작했죠. 그 말을 순진하게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지만 남편이 얼마나 시부모님에게 배신감을 느꼈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시댁은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입니다.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직접 얼굴 보는 일은 많이 없지만 지난달 시어머니께서 신우를 봐달라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신우가 사무실에 취직을 했는데 그게 너희 집 근처인가 봐. 그러니까 당분간 너네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돈 모아서 독립할 때까지만 같이 살아라. 평생 멀쩡한 직업이라고는 가져본 적 없는 신우가 갑자기 무슨 사무실에 취직을 했나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지역 대기업에서 엄청 커다란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업체의 사무실 직원으로 진짜 취직이 된 상황이었죠. 남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집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었고 저 역시도 신우와 한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신우가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잘 알고 있었고 생활 패턴 자체도 평범한 사람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집에 들이는 것도 싫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우리 집으로 동생을 보내지 말고 알아서 돈을 줘서 방을 구하던 고시원에서 살게 하던 밖에서 지내게 하라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막무가내였어요. 불안하게 여자 혼자 어떻게 사니? 다음 주에 짐 싸서 너희 집으로 갈 거다. 그냥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동생이 취직했으면 오빠가 되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 대답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진짜로 우리 집에 신우가 올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우에게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밖에서 방 구해서 살라고 남편이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전부 답장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신우가 커다란 캐리어를 하나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랑 남편이 퇴근한 지 얼마 안 돼요.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신우의 등장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나가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아,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으면서 모르는 척 할 거야? 몇 달만 신세 진다니까? 그 뒤에는 내가 돈 모아서 알아서 나간다고. 신우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대들면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죠. 식탁에는 저녁밥 먹을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었는데 자기도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며 냉큼 식탁에 앉더니 저한테 밥 달라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의 작은 평화가 이렇게 깨지는 건가 싶어서 저도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대충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먼저 신우에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는 너랑 같은 집에서 살 생각 없고 너한테 내줄 방도 없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대충 아무 데서나 자고 내일 날 박는 대로 집에서 나가. 두 남매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로 노려보더니 결국 신우가 집 구해서 나가겠다 하고 살벌한 분위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큰 마찰 없이 넘어갔지만 남편은 끝까지 분을 삭히지 못하더라고요. 신우는 작은 방에 이불만 깔고 대충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다음날 아침에 저와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있었죠.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남편 말대로 신우가 집을 나갔겠거니 생각했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작 집주인인 저와 남편은 스트레스 받고 불편해 죽겠는데 신우는 자기 집처럼 세상 편안하게 지내더라고요. 냉장고도 열어서 음식도 마음대로 꺼내 먹었고 사용한 그릇도 설거지는커녕 물도 안 부어놓고 싱크대에 그대로 처박아 두었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2번이나 한 사람인데 해도 너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도 더 깔끔한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 살림도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신우에게 잔소리도 심하게 했어요. 하지만 평생을 제멋대로 대충 살던 사람이라서 전혀 바뀌는 게 없었죠. 매일 두 사람이 얼굴 마주칠 때마다 집 나가라며 싸우게 되었지만 신우는 곧 집 구해서 나가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전혀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평소 신우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막연하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아도 가까워지지 않고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 집인데 편하게 있을 수도 없고 신우는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안방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죠. 무엇보다 제가 먼저 퇴근하는 날에 남편이 없으면 혼자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우와 단둘이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항상 집 근처 카페에서 남편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야 했어요. 왜 내가 내 집에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나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신우는 물론 시부모님에게까지 원망이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칠만 참고 지내면 방구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열흘이 넘도록 우리 집에서 죽치면서 나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과 신우도 얼굴 마주칠 때마다 싸우고 심지어 제가 없을 때는 엄청 심하게 욕하면서 싸운 적도 있어서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저희 남편은 평소에 침착하고 점잖은 성격이지만 신우가 워낙 제멋대로인 사람이라서 두 사람이 진짜 싸우다가 무슨 큰일이라도 날까봐 남편을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지난 금요일에 사고가 하나 터지고 말았는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신우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짐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숙소를 구한 것도 아닌데 밤 12시가 넘도록 들어오질 않으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닌가 걱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애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며 일찍 잠들었고 저도 방에서 TV 보면서 새벽 1시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 신우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잠든 것 같아요. 한참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와당탕 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저와 남편이 눈을 떴는데 시간은 새벽 3시가 넘었었죠. 도둑이라도 들었나 하는 생각에 거실로 나갔는데 저희 집 싱크대에 있던 설거지 건조대가 주방 바닥에 나뒹굴고 컵이랑 그릇도 깨져서 뒹굴더라고요. 완전 난장판이 된 상황에 신우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비틀대며 서 있었고 꼬부라진 혓바닥으로 자기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저게 갑자기 저절로 떨어졌답니다. 멀쩡하게 싱크대에 설치되어 있던 건조대가 왜 바닥으로 떨어졌겠어요? 남편이랑 저녁 먹고 그릇과 컵을 설거지 해놨었는데 전부 같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 있더라고요. 주방의 처참한 광경을 보며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회식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왔지만 남편도 지금까지 저런 꼴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야 원래 술을 잘 안 좋아하고 저희 친정아빠나 다른 식구들도 아무리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고 있으니 남편이 너무 화가 났는지 신우를 주방에서 끌어내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너 미쳤냐? 술 처마셨으면 곱게 발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너는 구제불능이야. 회사고 뭐고 내일 당장 엄마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잔소리를 하니까 신우도 술 취한 와중에 뭐라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남편이 못 참고 신우의 뺨을 치더라고요. 연애 시절부터 시작해 8년 가까이 알고 지낸 남편이지만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 길로 바로 저랑 남편이 신우 짐을 챙겼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 핸드폰으로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어제 저녁에 자기 오빠한테 뺨 맞았다는 것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지낼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우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신우는 물론 시부모와도 다신 상종 안 하고 살겠답니다. 해준 거 없이 실망만 주던 시부모였지만 남편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아들 노릇은 하면서 지내왔어요. 때 되면 용돈 보내드리고 명절에 내려가서 차례도 지내고 할 건 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할 거랍니다. 아무리 마음 쓰이고 불쌍해도 그렇지 여동생만 챙기고 저희한테는 너무 무신경한 시부모라서 안 보고 살면 저야 좋은 일이죠. 예전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나이 38에 철도 하나 안 들고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는 신우의 모습을 보니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생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주며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남은 평생 시댁 세 식구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딸을 똑바로 교육 못 시키고 망나니처럼 살게 만든 사람이 시부모님이니까 당신들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 초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29살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결혼 1년도 안 지난 신혼이지만 얼마 전 제가 시댁 사람들과 크게 한바탕 하고 완전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앞으로 다신 시댁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치는 일이 없을 거고 세상에 아직 이렇게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일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고 같이 싸워줘서 이혼까지는 안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시부모 편을 들어가며 저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소리를 했었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이혼하고 다시 안 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제게는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어머니만큼은 두 번 다시 아는 척 안 할 생각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좋은 사람이고 한 가지 특징이라면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 농담에도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잘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 무덤덤한 매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만큼은 사랑한다는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더 큰 믿음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서는 제 위로 5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하나 있고 저보다 먼저 장가가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버지가 재작년에 은퇴하신 뒤에 두 분이 전원생활하고 싶으시다면서 저한테 집을 맡겨두고 시골에 집 짓고 살고 계세요. 졸지에 내 식구가 살던 집에 다른 식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저만 혼자 남아 살게 되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따라 같이 전원주택으로 내려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거기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출퇴근하다 보면 하루에 운전만 3시간은 좋게 해야 할 것 같았죠. 결국 커다란 집에 혼자 남아서 살다가 당시엔 연애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조금 빨리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처음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분간 저 혼자 살고 있던 수원 본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원래 저희뿐 아니라 모든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신혼집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결혼 준비 시작할 때부터 신혼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 아무 걱정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했고 시부모님도 큰돈 들어갈 일 없다며 아주 좋아하셨죠. 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 남자친구가 혼수로 오래된 가전제품 몇 가지만 바꿔주기로 하면서 저희는 큰돈 들이지 않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당장은 아이 가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만일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해도 육아휴직 기간만 끝나고 나면 다시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죠.
제 생각에는 이 결혼이 어느 한쪽이 기울거나 모자람 없이 잘 맞춰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시댁 사람들은 제가 가진 생각과 달랐나 봅니다. 친정부모님이 공짜로 집을 내어주셔서 편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시부모님 생각으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오고 결혼을 거저 진행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처음 신혼생활 시작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챘었는데 제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비꼬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를 보면서 뭔가 저한테 단단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눈치가 없다지만 저만 보면 냉랭해지고 제가 하는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만 의심하고 설마 아니겠지 생각했었는데 처음으로 확신하게 된 건 몇 달 전 시어머니 생신 때 일이었어요. 그날은 평일이었고 저희 부부가 퇴근한 뒤에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 시댁으로 찾아갔었죠. 저와 남편은 미리 예약해놓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찾아서 챙겨들고 시댁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의 하나 있는 누나네 부부까지 같이 와 있더라고요. 미리 어머님이 저녁상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여서 밥을 먹으니 시부모님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식사 도중에 아버님을 비롯한 다른 식구들이 물을 떠달라고 한다든지 반찬이나 국을 더 필요로 할 때마다 어머님이 일어나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고 특히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라서 모인 자리인데 제가 그 심부름을 대신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었어요. 만약 저희 집에서 모이는 자리였다면 당연히 제가 일어나서 가족들 심부름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였겠지만 저희 집도 아니고 어머님 댁이라서 제가 주방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면서 식사를 계속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앉아서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한두 번쯤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서 그럴래? 앞으로는 너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심부름부터 신우와 아주버님까지 국 더 떠달라, 밥 떠달라 등등 본격적으로 저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남편이 밥 다 먹었다면서 자기가 할 테니까 저보고 앉아서 밥 먹으라고 했지만 시모가 남편을 손짓으로 막아서면서 며느리가 알아서 한다는데 너가 왜 나서? 어쩌다 한번 시댁 왔으면 저런 일이라도 해야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듣고 있기 거북했어요. 내가 결혼하고 시댁에 못 해드린 게 뭐가 있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말투 자체가 저한테 불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를 적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도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고 당황하는 남편에게도 눈빛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사인을 보내놓고 식사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을 전부 제가 다 들어주었습니다. 식구가 7이니 저녁을 다 먹고 나니까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점수를 따야겠다 싶어서 설거지도 제가 한다고 나섰는데 역시 어머님께서는 그럴래? 그럼 너가 좀 수고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쟁반에 과일을 몇 개 담아서 거실로 들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하는 동안 다른 시댁 식구들은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마침 밖에 나가 있었고 다른 식구들은 저한테 빈말로라도 과일 먹고 있다가 설거지하라는 소리조차 없었죠. 한참 뒤에 들어온 남편이 저 혼자 주방에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왜 혼자 설거지하고 있냐고. 손님으로 왔으면 그런 건 그냥 놔두라고 하더군요. 내가 한다고 했어. 시댁에 왔는데 며느리가 뭐라도 해드려야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을 주방에서 내보냈는데 솔직히 남들 다 과일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혼자 설거지하는 게 즐거울 리는 없었죠. 하지만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가뜩이나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시부모님 옆에 있기도 싫었고 어머님이 계속 눈치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이 자꾸 나를 챙기려고 하면 나중에 어머님과 내가 더 불편해지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식구들이 많으니 그릇도 정말 많아서 장장 20분에 걸쳐 설거지를 끝냈고 괜히 일하고 트집 잡히기 싫어서 싱크대 주변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실로 나와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사돈댁 덕분에 신혼집 걱정 덜었다며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죠. 요즘 세상엔 너 같은 복덩이 며느리가 어디 있니? 능력도 좋지. 부모님들도 다들 여유 있으시지. 너희 부모님이 아파트를 물려주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 호강하고 산다 얘. 요즘 다들 며느리 눈치 보고 산다더니 이래서 그런 말을 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웃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지도 않고 뭔가 찝찝한 마음만 계속 들었었죠. 어머님이 자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왠지 무슨 꿍꿍이가 더 있을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 집을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신혼집으로 사용하라 허락하셨지만 완전히 저한테 등기 이전해서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저도 친오빠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몇 억씩이나 하는 그 비싼 아파트를 저에게만 주실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가 당장 결혼해서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마침 그 집에는 저 말곤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몇 년 공짜로 살게 해주신 거라 생각해요. 저도 염치가 있지. 그 몇 년 사이에 남편과 돈을 바짝 모으고 기반을 잡아서 저희 힘으로 독립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아파트를 저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우리 오빠나 새언니가 눈뜨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저나 남편이나 그럴 생각은 아예 해본 적도 없고요. 어머님이 계속 김칫국 마시는 것 같고 은근히 친정 재산에 대해 기대하시는 것 같길래 이쯤에서 오해를 풀어야 나중에 시댁과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지금은 부모님 댁이 비어 있어서 그냥 몇 년 살게 해주신 거지. 그 집을 저희한테 완전 주신 건 아니에요. 남편과 저는 그 사이에 돈 모아서 저희 집 사야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부모님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남편도 옆에서 시어머니한테 오늘 같은 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래도 배려해 주신 덕분에 몇 년 동안 공짜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아마 시부모님의 반응을 보니 저희 시댁에서는 진짜로 그 집을 저와 남편에게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시부모 반응이 너무 썰렁해서 괜히 이야기했나 싶기도 했지만 나중에 크게 오해하고 있다가 기분 상해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했죠. 제 말을 듣고 혼자 한참 뭔가를 생각하던 어머님이 결국 한다는 말이 그래? 너한테 주신 게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내 아들도 혼수 괜히 맞춰서 갔구나. 돈 아깝게 시리.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시댁 한복판에서 바로 뭐라 할 수도 없었고 남편이 집에 관한 건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말씀하시라고 막는 바람에 적당히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시어머니의 그 말이 자꾸 거슬리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해온 혼수라고 해봤자 거창한 건 아닙니다. 친정부모님 댁에 있던 세탁기가 너무 오래된 통돌이 세탁기라서 요즘 유행하는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가 붙어있는 타워형 세탁기를 하나 사왔고 제가 혼자 쓰던 싱글 침대를 쓰면서 살 수는 없으니 킹사이즈 침대를 하나 더 샀을 뿐이에요. 그 외엔 전부 저희 집에 있던 물건을 그대로 다 쓰면서 살고 있는데 대체 시댁에서 혼수를 하면 얼마나 했다고 저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사온 거라서 정확한 가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많이 쳐봤자 두 개 합쳐서 1,000만 원이나 들었겠어요? 공짜로 이 집에서 2년만 살 수 있어도 충분히 본전 이상 뽑는 상황인데 어머님 말하는 투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시댁을 굳이 찾아가지 않는 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으니 그 이후로도 신경 끄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주 전에 어머님께서 주말에 김장하자며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하필 토요일에 당직 근무를 하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고 저 혼자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할 거라며 일찍 오라고 하셔서 10시쯤 시댁으로 건너갔었는데 배추와 다른 속재료들이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시댁에는 아버님도 보이지 않았고 같이 김장을 할 줄 알았던 신우도 보이질 않았어요. 오직 어머님과 저 둘뿐이었죠. 절인 배추를 준비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생배추였고 저보고 베란다에 나가서 배추부터 절이라 하셔서 50포기가 넘는 배추들을 손질하고 다듬고 반으로 잘라서 커다란 김장통에 소금과 찬물로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절인 배추를 사서 해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들더라. 번거로워도 직접 하는 게 낫지. 너가 고생 좀 해야겠다 오늘.
그때 하필 날도 추워져서 베란다였지만 엄청 춥더라고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끝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니 시간은 점심때가 훌쩍 지나 있었고 어머님은 그동안 김치 속재를 준비하셔서 같이 깍두기나 파김치 같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중간에 어머님이 시켜서 베란다로 나가 절이는 배추도 뒤집어주고 있었고 혼자서 그 많은 양을 다 하려니 허리도 아프고 추워서 힘이 들더라고요. 절인 배추가 아니라서 김장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졌고 대체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속으로 욕을 하며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밑준비는 거의 다 끝났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배추가 잘 절여지지 않더라고요. 밤늦은 시간까지 배추를 들여다보고 계속 뒤집어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신우가 집에 도착해서 셋이 속 비비고 버무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둘이 하던 일이 사람이 하나 늘었다고 작업의 속도가 붙었어요. 신우가 오는 길에 돼지고기도 사와서 수육도 올려두고 셋이 열심히 배추속을 넣다 보니 오후 4시쯤 모든 일이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집에 맞춰서 김치도 나눴고 뒷정리까지 전부 마무리 짓고 있었죠.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다들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일단 마무리 정리는 이따가 하고 수육으로 배부터 좀 채우기로 했는데 시댁 냉장고에 소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소주가 없을 수 있어? 수육에는 한잔 해야지. 신우의 말에 제가 나가서 사온다고 했더니 저보고 그냥 집에 있으라며 시모와 신우가 같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가만히 그들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도 뻘쭘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 베란다 청소나 하고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시댁의 아파트 5층이었는데 김치 냄새 뺀다고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고 저는 물을 뿌려가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하필이면 그때 신우와 시어머니가 집 앞을 지나가면서 두 사람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진짜 지독하다. 절인 배추 주문하면 될 텐데 그걸 정말 쟤한테 다 시켰어? 그렇다니까. 내가 어제부터 계속 베란다에서 배추 뒤집으라고 시켰지. 내가 걔 얼굴만 보면 얄미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은 거 있지? 지가 신혼집 해온 것처럼 이야기해서 우리 보고 혼수 맞추라고 하더니 이제는 입싹 닫고 그 집은 지네 부모 거라잖니. 이따 설거지할 때 집에 보일러도 꺼버릴 거야. 찬물로 고생 좀 해보라고. 진짜 제 귀에 들리는 말이 무슨 소린가 싶었죠. 전날부터 허리 끊어지게 고생하고 있었지만 시댁 김장 도와드리고 우리도 김장김치 얻어간다는 생각에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골탕 먹일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일부러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님과 신우가 소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어머님에게 바로 따져 물었죠. 어머님, 저 다 들었어요. 일부러 저 고생시키려고 절인 배추 안 시킨 거라면서요. 그러자 약간 당황하던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제가 잘난 척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한번 길을 꺾어주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난 척을 하긴 언제 잘난 척을 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는 건지. 이틀 동안 고생해서 김치를 만들었고 저희 부부 몫으로 10포기를 챙겼었는데 그게 다 저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였다니 앞으로 이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날 것 같더라고요. 먹기도 싫고 집에 가져가기도 싫으니까 전부 다 버리고 가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시댁 베란다에 김치통 4개를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됐던 베란다에 빨간 김치가 쏟아져서 아수라장이었고 어머님은 어디서 되먹지 못하게 음식을 버리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먹는 음식으로 장난질한 건 제가 아니라 시모가 먼저 아니었나요? 빈통은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거라 도로 가져가겠다 했고 다신 시댁일에 저를 부르지 말라고 했죠. 수육이고 김치고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나 잘 먹고 잘 사세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남편은 저를 깨우더니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시댁에서 있었던 이야기 전부 남편에게 해주었더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여보, 어머님이 왜 나를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한 것뿐인데. 제 말에 남편은 저한테 잘했다고 지금까지 잘 참았고
방금 전에도 할 말 다 하고 왔으니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 우리 집에 가서 고생하지 마. 명절이건 김장이건 당신은 우리 집 일에 신경 쓸 거 없어. 남편이 제 편 들어주고 잘했다고 해주는 말이 어찌나 고맙게 들리던지. 그 이후 저 대신 남편이 시댁 찾아가서 시모랑 대판 싸우고 왔다 하더라고요. 앞으론 시모가 저한테 연락하는 일 없을 거니까 우리 두 사람만 잘 살면 그만이라 하네요. 남편이 이렇게 중간에서 저 대신 싸워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대놓고 시어머니가 저를 바보 취급하고 괴롭히려고 드는데 어떻게 멀쩡히 웃으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나 시누까지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시어머니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치 집어던지고 시모한테 바락바락 대든 건 분명 저도 잘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성질 죽이고 참고만 있었으면 계속 더 심하게 괴롭히려고 들었을 거예요. 이쯤에서 인연 끊고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서로에게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성질 있는 사람이고 계속 괴롭히면 정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며느리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영영 제 얼굴 볼 일도 없게 해드려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